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의 강변북로 고층 아파트 건설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70km를 다 덮으면 질식할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 측의 수직 정원 도시, 또 강남 재건축 재개발, 21분 컴팩트 도시에 대해서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등등 역시 비판적인 발언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의주은 남매였는데 이제 현실 남매가 됐다, 이런 총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제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조 변호사님, 어떤 후보가 더 잘한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보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의욕 넘치고 패기 같은 걸 좀 보여줬다고, 그다음에 또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준비하고 그걸 설명했다고 본다면, 네. 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지향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특히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제 좀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설명할 수 있던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은 칭찬만 하신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칭찬 받아 마땅하죠. 네. 특히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전략을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현재 어쨌든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펴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이웨이, 한마디로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나는 내 말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큰 틀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부동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이게 과연 얼마 전까지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하던 과연 정부 여당과 맞느냐,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후보가 아니냐 한 정도로 이 서울 시내의 어떤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해서 어디 있건 21분 만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 환경 개선하겠다. 그리고 또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해가지고 거기도 여러 채 어떤 그걸 짓겠다. 네. 그리고 또 강남 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서울시의 공급 확대 방향으로 내놓은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은희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 공약,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때는 허락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좋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른바 35층 룰, 재건축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35층 이상은 짓지 않는다라고 해놓고는 그걸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지금 이 강변북로도 지하화하겠다라고 했는 것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혁신적인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묻고 더블로식, 내가 8만 호 하면 저쪽에서 16만 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동판교, 서판교 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3, 4만 가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만 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 어느 땅에 이와 같은 어떤 그 수십만 호, 지금 그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16만 호를 지금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정말 정책 공약을 할 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뻔뻔히 따질 수 있는 자료를 국민에게 제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서울시의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이슈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만들기가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한데 이미 주말부터 시작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당다운 후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길을 살릴 수 있는 첫 여성시장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호 후보는 경선의 목적이 있고 박영선 후보는 본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 변호사님, 이런 프레임은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선거란 것은 필승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극대화하고 불리한 것은 최소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 나가는 후보가 박영선 후보라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사실 이번 선거가 왜 만들어졌느냐?
란 점에서는 사실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그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극단적 선택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구도 자체가 적어도 여당에서는 여성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첫 서울 여성시장이 되겠다라는 것 자체로서 어떤 성범죄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되는 반면에 이 그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박원순이다 이런 그 언급을 통해서 박원순의 정책을 승계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박원순 전 시장의 책임의 어떤 론의 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이와 같은 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상호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자층의 어떤 경선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프레임이 본선까지 만약에 나갔을 때에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선에 이기는 것을 넘어서 좀 더 큰 판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시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기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선거 전략의 흐름에 봤을 때는 네. 이 박영선 후보가 좀 더 앞서가고 있는 한 반발자국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장 선거 정도 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상호 후보 측에서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또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성시장이라는 부분을 박영선 후보 측은 강조하고 있는데 여성시장 사실은 뭐 김진애, 나경원, 조은희 후보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 여성 후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이렇게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이거는 경선 단계이기 때문에 네. 경선 단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떠한 형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거 프레임이 짜지는 게 과연 그 여당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어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첫 여성시장을 강조했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야당 후보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 두 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하고 오세훈 전 의원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죠. 두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분 중에서 아무래도 이 선거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기 때문에 집중도나 아니면은 그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여성 대 여성으로서 그 선거 프레임이 짜지게 된다면 네.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본인이 여지껏 그 정책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해왔던 부분을 차별화할 때는 분명히 또 나름 어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에서 기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야당 후보 두 분이 계시지만 그리고 두 분이 박빙이라고 하지만 또 야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의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네. 현재 시점에서 여야 통틀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둘 다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선 전략으로서 여성 후보를 강조하되 네. 어차피 본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정책으로 충분히 서울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알겠습니다.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성 후보라는 것이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자다라는 것이 어떤 강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여당을 꺾고 정책적으로 승부를 네. 해서 필승할 수 있느냐 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여러 여성 후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뽑아달라기보다는 반드시 이 선거에 필승 카드가 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여성의 10% 가산점이 있지만 본선에 10% 가산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이른바 단일화 이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네. 야당으로서는 여성 프레임보다는 필승 카드가 누구이냐 이것이 국민에게 시민에게 오히려 호소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